안녕하세요. 세무사 신준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야매식 암기법은 학술적으로 엄밀한 표현보다는 암기 방법을 설명한 강의입니다. 먼저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일 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상호주의를 적용하죠. 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면세 포기를 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요.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사업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 등에게 상호주의를 적용한다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세율만 0일 뿐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 포기부터 해야 한다고 암기합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개, 무역 등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를 외워야 해요. 오른쪽에 A부터 E까지 5가지 거래요. 이것을 외우려면 중개, 외국, 위탁 곱하기 2, 원료 반출을 외우면 됩니다. 중개 무역을 위해 외국에 위탁을 2번이나 했는데 원료 반출밖에 못했다라고 외우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 거래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내국 신용장 등은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설된 것이며 금지금의 경우 내국 신용장 등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입니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도 이 기간 내에 개설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금은 화폐의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악용되지 못하게 내국 신용장 등이 있어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암기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 등 특정 단체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해당 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외국 무상 반출을 하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미지를 볼게요. 코이카에 재화를 공급했는데 해외 원조 등 고유 사업을 위해 그것을 무상 반출하잖아요. 이런 경우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만약에 무상 반출을 안 하고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하면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좋은 일 하는 특정 단체에 공급했는데 해외 원조 등 좋은 일을 하려고 무상 반출을 했으니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암기합니다.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수탁가공무역이라면 국내 거래라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요건은 4가지인데 이것을 모두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때 요건을 외워야 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해외에서도 제안이 오는 젓가락 장인을 생각하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부터 줄을 그을게요. A에서는 외국 법인 직접 계약을 그으세요. B에서는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한 후 반출에 줄을 긋습니다. D에서는 원화에 줄을 그으세요. 이제 해외에서 제안이 오는 젓가락 장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매우 유명한 젓가락 제조 장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에서 직접 계약을 해오자고 합니다.
하지만 장인은 수출에 대해 잘 모르고 외국인 손에 맞게 추가 가공을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지정한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합니다. 그 사업자는 일부는 그대로 반출했고 일부는 외국인 손에 맞게 추가 가공해서 반출합니다. 그리고 젓가락 장인은 달러보다는 현금이 편하니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습니다. 이 줄거리를 떠올리면 요건을 모두 외울 수 있습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은 공급 관련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아요. 이때 대금 결제 방법이나 거래 상대방이 함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금 결제 방법이나 거래 상대방을 불문하고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내에 법인 등기가 있는데 건설 장소는 중동인 것을 상상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중동에서 건설을 해야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관련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니 과세를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화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니까 공평하게 용역의 공급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건설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제 방법이나 거래 상대방을 따지지 않고 영세율은 해줍니다. 외국 항행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여객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의 수송도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국내로 가는 것은 외국을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는 외국 항행 용역이 아니고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암기합니다.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은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이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해요. 단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경우에는 영세율을 포기할 방법이 있는 거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 서류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수출재와 임가공을 했으면 어차피 수출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을 해준다고 암기합니다. 다만 내국 신용장 같은 서류가 없을 때는 세금 계산서 작성 과정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에서 소비될 때 10%의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 사업에 사용될 경우는 예외예요. 이 경우에 그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야 하며 비거주자 등이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직접 계약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국내 사용은 원래 10%이지만 비거주자와 계약으로 외화도 벌고 세금도 냈으니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암기합니다.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모두 영세율을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정 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해요. 이 용역의 종류를 암기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외울 수는 없을 테니 자주 나오는 것만 암기하도록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용역이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교육 지원이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무형재산권 임대는 어감상 미래와 연관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고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라고 암기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요건을 갖췄을 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재화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 사업에 사용할 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용역은 특정 용역을 비거주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고요. 이것 외에도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고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 등이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직접 계약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직접 계약 요건은 빼준다고 암기합니다.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것은 외화를 벌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외우면 됩니다. 재화 수출의 경우 국외 거래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 등 국내 거래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것을 일단 원칙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탁 가공 무역이요.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원료를 무료로 해외에 반출하는 거잖아요. 원래 국외 거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원료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탁 가공하려고 원료를 무료 반출해도 서류를 남기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암기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탁 가공 무역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젓가락 장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젓가락 장인은 세금 계산서 같은 것을 모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암기합니다. 이제 용역의 국외 공급에 대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설명하겠습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면 용역의 국외 공급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이것은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는 상대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암기하면 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암기합니다. 외교 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외교관은 굳이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암기하세요. 반대로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경우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은 일반 재화 수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한 경우 수출업자는 국내 사업자고 세금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암기합니다. 지금까지
영세율 적용 대상 암기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